자, 여러분, 오늘은 절대 바람을 피지 않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굉장히 예민한 얘기지만 이 부부 기준으로 보았을 때 10커플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최소 5커플 정도가 서로를 뭔가 기만한 경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만남의 기회가 많은 시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을 피게 될 소지도 많아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은 바람을 절대 피지 않는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바람을 피지 않는다는 것에는 인간에게는요, 이성과 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핀다는 것은 감성의 영역에 개입이 많겠죠.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끌리고 성욕과 같은 욕구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성으로는 이것이 그릇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 바람을 피지 않는 남자는 기본적으로 욕구를 어느 정도 절제하는 능력이 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특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자기의 삶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뚜렷합니다. 이게 그저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라는 것도 여자를 만나고 싶은 욕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욕구라는 게 어떨 때 올라오느냐, 내가 무료한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싶을 때 이런 욕구들이 올라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수단으로서 이성과의 관계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영위하는 삶의 방향성이 확실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자영업을 시작하고 그 자영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고 앞으로의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물론 이것도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람의 머리에는 지금 사업과 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힘들어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주된 동기부여로서 작용을 한다면 이 사람은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포기를 해야 돼요. 시간적인 에너지, 신체적인 에너지, 재화, 감정, 이 많은 부분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성을 하나 만나는 것보다 자신의 삶, 자신의 가치가 훨씬 중요한 사람인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이러다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고 자신의 일에서 뭔가 시스템을 찾거나 그렇게 되면 또 무례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천성적인 습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쉬이 연애도 하지 않지만 연애를 선택한다면 머릿속에서 연애를 함으로써 자신이 얻는 이익이 명확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타인이 보기에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삽니다. 바꿔 말하면 생활 반경이 굉장히 좁습니다. 여행도 싫어하고 술도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즐기지를 않고, 그렇다고 이 남자가 절대 자신의 삶을 즐기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신의 방식이 있는 것인데 그게 능동적이고 막 활발한 그런 활동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재미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알지도 못합니다. 사소한 부분, 어떤 지역에서 어디가 데이트하기 적합한지, 어떤 분위기가 좋은지, 이런 것도 평소에 내가 이런 곳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남자에게는 이런 것을 굳이 알아야 될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반경이 좁고 타인이 보기에는 참 재미없는 삶을 느낀다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욕의 주기가 일정합니다. 이건 커플들한테 적합한 얘기인데 특징이라기보다는 신호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내 남자친구는 절대 안 그래 라고 생각하는 커플들에게도 언제든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래 연애를 하다 보면 그 관계를 가지지 않게 되는 그런 커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킨십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갑자기 확연히 스킨십이 줄어든다거나 어느 순간에 뚝 끊긴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 남자는 지금 다른 곳에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있거나 혹은 더 이상 잠자리를 여러분과 가지고 싶지 않은 것이죠. 물론 예외도 있겠죠. 요새 너무 상대가 피곤하다던가 몇몇 특이사항들을 제외하고 나에게 열정적이던 남자가 일정 수준 이하로 온전히 이 욕구가 떨어진다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시간이 지나도 나에게 보여주는 이 욕구와 에너지들이 이 주기가 거의 일정하다면 이 남자는 바람을 필 소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걸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이 남자가 어느 순간에 스킨십의 빈도가 확 줄어들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뚝 끊겼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관찰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겠죠. 네 번째, 자신의 욕구를 통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금연이 있겠죠. 바람이란 자신이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성으로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있는데 금연 같은 것들이 바람을 피지 않는 원리와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금연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위해서 포기하고 절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삶의 목적이 뚜렷한 것과 뭔가 비슷한데 뭔가 미친 듯이 몰두하는 취미생활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누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야. 대표적으로 뭐 헬스가 있겠네요. 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헬창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자신의 일상이 모든 초점이 이 운동에 맞추어지고 근육에 맞추어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굳이 운동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것들도 있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 시간에 이성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이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아무래도 바람을 필 소지가 낮겠죠. 자, 여러분, 바람을 피는 남자의 심리가 다들 궁금할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바람을 피는 걸까?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지만 여러분에게 결핍한 부분들을 보충받기 위해서 바람을 피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걸 걸렸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가 훨씬 나보다 못해요. 그럼 여자분들은 자존감이 안 그래도 떨어지는데 더 떨어진단 말이죠. 내가 쟤보다 못한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나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만나서 감정이 그 여자에게 옮겨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바람을 피는 남자의 심리가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바람을 핀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상대가 바람을 폈다라고 해서 크게 자존감의 상처를 받지는 마세요. 아닌 관계를 정리를 하되 여러분 스스로는 다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